네, 섭쌤TV의 김무섭 선생님입니다. 섭쌤TV의 김무섭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숭실대학교 그리고 명지대학교 관련된 촬영을 해볼게요. 실기가 정말 빡센 학교들이죠. 다곤에서는 엄청 빡센 학교들 중에 하나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먼저 숭실대학교 스포츠학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전반적인 분위기는 빠른 진행에 비해서 종목별 대기 시간은 좀 긴 편이었다.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입장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풀 시간은 의견이 많이 나뉘지만 못 풀게 할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온도는 2021학년으로 올수록 따뜻했다는 의견이 많아요. 학원에서도 연습 많이 하겠지만은 학원 자체도 그렇게 막 요새 빵빵하진 않죠. 덥진 않잖아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환기도 자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옷을 여러 겹 잘 껴입고 있는 습관이 잘 들어있었다면 좋겠죠. 그 다음에 종목별 주의사항을 얘기해 볼게요. 먼저 사이드 스텝부터 해볼 텐데, 사이드 스텝이 숭실대는 라인이 없죠. 라인이 없고 라인 끝에다가 센서를 맞추고 비교적 높은 편의 센서에 속하죠. 종류가 많잖아요.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아마 저는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해볼게요. 숭실대 같은 경우 특히 거기에 충실한 학교거든요. 중앙 센서 선에서 사이드에 있는 센서 선이라고 했는데 사실 선은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정 높이의 레이저 선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뭐 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측부터 실시를 하고 1회 실시가 원칙이지만 파울일 경우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쪽에 치우치는 거. 왜 우리 사스 우측으로 하려면 오른쪽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아마 바로 서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얘기 안 하고 파울을 줄 수 있으니까는 이거는 되도록이면 연습하면 좋을 거예요. 연습하면 좋겠어요. 바닥에 손을 닿거나 바닥에 손이 닿거나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그 다음에 측정기를 건드린 경우 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이 안 보이니까 센서로 가까이 가게 되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때 건드릴 경우에 파울이라고 하니까 중심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연습이 잘 되는 친구들은 많이 안 늘리죠. 앞뒤로요. 그 다음에 한 개를 못 건드리면 네 개가 인정이 안 돼요. 이건 센서를 연습해본 친구들이면은 뭐 당연한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에서 안 해본 친구들은 이게 정말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하나를 안 찍으면은 둘, 셋, 넷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고무판 위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렇게 판이 밀릴 수밖에 없죠. 접지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테이프로 발랐다고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줬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교분들이 진짜로 잡아줬다고 하니까 흔들려서 잡아준 거지 미끄럽다는 얘기는 없어요. 빡빡하대요. 몸에 터치를 고의로 했을 경우엔 파울이 됐다고 했는데 실수로 살짝 터치한 거는 봐줬다고 해요. 근데 노리고 갈 필요는 없어요. 아예 손 대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무릎에 손 대는 게 아주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자리 멀리 뛰기 바로 넘어갈게요. 출발선을 밟거나 이중 점프, 측면 착지 및 후방으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정지 동작 없이 측정판을 이탈할 경우 파울로 간주했대요. 요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머를 띄고 정지에 안 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앞으로 나오는 게 파울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측정판에 기록이 뜨고 나서 나오라고 되어 있죠. 요거 마지막까지 주의해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습관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가보세요. 2022학년도에는 센서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제물판에서 사람이 측정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센서라고 하니까 위에 얘기와도 뭐 통하는 부분이네요. 센서 기계판에 있는 기록을 보고 나와야 된대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안자 메디시몰 새로 생긴 거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어렵죠? 안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 이렇게 본질을 약간 좋아하는 사람, 약간 고지식한 스타일이라 던지기잖아요. 이것도 메디심을 던지기고 어디서 많이 봤죠? 농구 체스트패스랑 비슷하니까 힘이 좋아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던지기를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농구 잘하는 선생님들 있으면 붙잡고 체스트 패스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이거 생각보다 저조한 학생들한테 유리해요. 지금 이 시기에 힘이 아주 좋은 친구들 체스트 패스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근육이 지치게 하는 거니까 정말 간절하고 멀리 안 날아가는데 힘도 좋은데 안 날아간다. 체스트 패스 그거를 한번 배워보세요. 제 얘기만 했네요. 시작은 엉덩이가 수직에 떨어지는 부분에서 했다. 근데 이게 기록의 차이가 많이 나죠. 어쩔 때는 측정판에서 발거리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가슴에서 공이 떨어지는 것도 하기도 하니까 요거는 본인이 요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바지에서 등이 떨어지는 경우
다음에 1.3m 가로선을 벗어나는 경우는 파울이라고 해요. 가슴에 붙여놓고 시작을 했고 예비 동작이 없이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을 당시, 작년에 잠깐 없어졌잖아요. 있었을 당시에는 파대에서 머리가 떨어진 것도 파울이라고 했었대요. 근데 모집 요강에 이 부분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는 그것도 한번 연습은 해보고 들어가 보세요. 불안 요소인가요? 쉿업. 쉿업은 양팔 고정을 하게 되죠. 양팔 고정하면 팔치기가 안 돼요. 근데 이게 팔치기가 안 되는 게 아마 머리를 안 찍는 연습을 한 친구들한테 팔치기를 못하게 하는 건 진짜 막 덫 같아요. 아니, 요거 아닙니다. 덫이에요. 덫 놓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해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몸을 잘 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릎 센서하고 어깨 센서를 통과하는 건, 그러니까 센서를 통과하는 건데, 무릎 등 센서는 등에다가 놔주는 건데 얘는 등으로 누르게 되는 거죠. 파란색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등판 및 발거리를 조정해줬대요. 그러니까 발거리는 내가 알아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교님이 해줄 수도 있고, 등판도 뭐 멀리 한 것도 아니고 등 깊숙이 밑에 잘 넣어주셨대요. 그러니까는 어깨까지는 인정이 되는 거죠. 거의 뭐 등 칫업이었대요. 어떤 친구들 말로는요. 무릎을 뭐 건대 정도라고 표현한 친구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의견이 더 많아요. 높은 무릎이지 아예 덮어 나가야 된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무릎을 되도록이면 높게 연습은 해보세요. 그 다음에 깍지 풀리거나 배치기 주의에, 요거는 사실상 셋업에서 바른 자세를 했다면 거의 나올 수 없는 거지만은 너무 급하게 하려고 안 하던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저도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가본 적이 있는데, 물론 있죠, 셋업 있죠, 있는데 이게 발거리를 안 해본 친구들은 다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배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는 발거리를 꼭 해서 연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몸풀 시간을 줘서 좋다는 의견이 있네요. 다음에 이제 명지대학교 스포츠 하프. 명지대학교는 건물 안에서 몸풀 시간을 줄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건물 안에서 자유롭게 몸을 많이 풀었거든요. 자, 대기 시간이 원활해서 거의 없었고 몸풀 시간이 주었다는 의견이 많아요. 단 과하게 막 난리 피우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제지를 당했대요. 그리고 실내 온도는 히터가 있는 것이 좋았지만은 그 주변만 따뜻했대요. 그러니까 미리 아무리 그러니까 큰 체육관들 중에서 히터가 위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관람석만 쭉 따뜻하고 밑에는 약간 선선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밑에서도 히터를 틀어줬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 뭐 방만큼 따뜻할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좋겠지만은 보온을 잘 해야 돼요. 어느 시험장에 가더라도요. 종목별로는 지그재그런, 제멀, 농구 레이어 골밑슛이 있죠. 이 지그재그런은 스타트부터 첫 꽃갈까지가 5m, 그 다음에 3, 3, 3 이렇게 해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건데 이 높이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높이가 지그재그로는 지그재그로는 파이프 위, 그러니까 꽃갈에다가 파이프를 고정해서 그 위에 테니스 공을 올려놔요. 왜냐면 이게 건드려도 파울이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좋지거든요. 옛날에 스치기만 해도 파울이었는데 그 스쳤다는 걸 사실 육안으로 해야 되는 거라 아주 객관적이진 않았겠죠. 그래서 테니스 공이 올려져 있는데 어떤 학생의 의견에 의하면 니킥만 안 하면 안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가서 니킥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잘 피해서 뛰어보세요. 다리로 하는 거지 이렇게 몸으로 피하는 거 아니니까. 물론 동작이 촌각을 다투니까는 몸을 피할 수 있는데 이거 시험하려고 치지 마세요. 꽃갈 떨어지면 실격이에요. 꽃갈이 땅에서 떨어지면 실격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구 코트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약간 미끄럽다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괜찮다는 의견이 더 많으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 2020학년도에는 아주 깐깐하게 안 주셨나봐요. 근데 21학년도에는 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2와 3스텝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게 2대 같은 경우에가 그랬었죠. 근데 물론 어느 학교나 다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안 해본 친구들은 240 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2에서 뛰는 게 좋아요. 선 밟는 것을 주의하고 측면 착지나 이중 점프는 파울이죠. 그 다음에 농구, 마지막 농구인데요. 농구는 그 규격이 있잖아요. 우리 왜 하프라인에서 엔드라인까지가 14m고 사이드라인 그게 사이드에서 사이드까지가 15m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때 림에서 사이드까지가 7.5m예요. 거기에서 그 모집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1m를 떨어뜨린 채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게 6.5m 되겠죠.
림에서 6.5m 되는 거고, 하프라인에서 엔드라인으로 봤을 때는 일단 3m 뒤에 꽃갈이 있고 7m가 그 꽃갈이 놓여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10m를 빼면 4m예요. 그럼 그 4m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림까지, 엔드라인에 생길 수 있는 림까지 거리가 1.575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는 사실상 림에서 꽃갈 딱 끝나고 림까지 가려면은 요 폭은 2.45 정도가 돼요. 2.4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각도가 되게 없어요, 생각보다. 요 각도는 근데 그 꽃갈의 위치에, 그러니까 그 측정자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들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사이드에서도 연습하고 이렇게 다각도에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어느 해는 좀 각도가 있었다가 어느 해는 너무 각도가 없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정규 규격에서 요대로 세팅을 하면은 각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프라인에 센서가 이렇게 있어요. 센서가 있으면은 뛰어가서 하프라인 진화에 있는 공을 잡고 꽃갈을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레이업이 하나고 나머지 합쳐서 남학생이 레이업 포함 골밑 남학생 6개, 여학생 4개 이래요. 이런데 여기서 어떤 학생이 좀 헷갈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은 아마 이럴 수도 있죠. 레이업을 하나를, 남학생 경우에 레이업을 하고 골밑 5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교 선생님이 6개라 되어 있으니까 레이업도 하나 하고 골밑 둘 해가지고 헷갈렸다고도 해요. 본인한테 집중해서 해야 될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세주시면 고맙겠지만은 그게 세줬다고 하면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다 실시하고 마치면 밑에 사각형 박스가 있어요. 여기에 공을 찍고 뛰어야 돼요. 이거를 던지고 나가면은 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에는 5초 추가라고 했던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쫄지 마세요. 농구지그는, 농구에서의 꽃갈 드리블은 지그재그의 꽃갈 그 파이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는 빠르게 트래블링만 하지 않고, 꽃갈에서 너무 많이 한 번에 가려고 이렇게 막 캐링 더 볼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기 개수 딱딱 튕겨가지고 바닥에 정확하게만 찍고 뛰세요. 그 초가 뭐 정확하고 안 정확하고가 엄청난 초를 단축시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떨어지는 볼 잡아서 바로 찍고 뛰면 되는 거니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숭실대, 명지대 편을 했는데요. 아마 이보다 더 좋은 팁들을 이제 학부생들, 전년도 실기를 받거나 그 전년도에 시험을 봤던 학생들,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게 더 가깝겠죠. 어떤 이제 선배들의 조언을 구한다면 더 좋겠지만, 아닌 친구들은 이거를 보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다른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착지하고 너무 빨리 튀어나오지 말고,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하던 대로 하는데 본인의 습관 중에서 잘못된 게 있는지 늘 체크를 하세요. 아시겠죠? 시험장 상황이 늘 똑같으면 좋겠지만은 학교가 계속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이런 분위기랑 내부에서도 전달이 잘못되면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숭실대는 고전적으로 모집 요강에 굉장히 충실하고, 그 다음에 파울을 모두 다한테 거의 빡빡하게 하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부분 잘 참고해가지고 다군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군 발표 났는데 가군 발표 난 학교가 좀 불합격에다가 나군도 보고 왔는데 원래보다 못했다, 그런 친구들 다군 남았을 경우가 있을 텐데 너무 힘들 거예요. 이거는 뭐 안 힘들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 아무리 달래도 그거는 잘 안 돼요. 전에 얘기한 적이 있을 테지만은 실기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기장이 아니라 지금 학원에 오면은 기록도 좋지만 실기장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사이드 스텝 뭐 훈련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기록이 안 나왔을 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파울이 많더라, 그 다음에 파울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더라 라는 거에 더 집중을 할 때예요. 몸이 기억할 거예요. 몸이 기억할 테니까 여러분을 믿고 끝까지 최선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쫄지 마세요.